이번 시간에는 이온 세기와 활동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세기와 활동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온 세기와 활동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온 세기와 활동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 과학적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개념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과학적 현상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활성 염을 난용성 염에 가하면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CaSO4는 난용성 염이어서 물속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녹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KNO3를 넣으면 CaSO4가 더 많이 물속에 녹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CaE 플러스와 SO4E-로 좀 더 많이 용해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KNO3는 사실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CaSO4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KNO3는 이 속에 들어가서 K 플러스와 NO3-로 분리만 될 뿐입니다. 얘랑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분리만 될 뿐인데 왜 이 녀석은 CaSO4인 이 난용성 염을 더 용해를 잘 시켜주는 걸까요? 자, 얘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활성 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염이란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말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화합물인데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 중에서 물에 잘 안 녹으니까 난용성 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얘랑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강조해서 비활성 염이라고 합니다. 즉 비활성이라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자, CaSO4인 난용성 염이 얘랑 반응하지도 않는데 더 잘 녹는단 말입니다. 얘를 안 넣어줄 때보다 넣어줄 때 더 CaE 플러스와 SO4E-로 더 용해가 더 잘 됩니다. 그 말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입니다. 비활성 염 KNO3를 난용성 염 CaSO4에 가하면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즉 CaSO4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과학적 현상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비활성 염 여기서 KNO3를 넣어주게 되면 물속에 넣어주게 되면 K 플러스와 NO3-가 그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용액 안에 이온 농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K 플러스와 NO3-가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온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온세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온세기가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온세기란 용액 안에 이온의 전체 농도에 대한 척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과학을 할 때 항상 과학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키를 175cm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바꾸죠. 몸무게를 65kg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액 안에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온의 농도를 숫자화 시켜야 합니다. 혹은 척도를 만들어야 되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온세기라는 거죠. 이온세기는 용액 안에 이온의 전체 농도에 대한 척도입니다. 알겠나요?
즉 여기까지는 아직 숫자화가 안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숫자화 시킨 게 이온 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액 안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척도인 이온 세기 또한 높아지겠죠. 그 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온이 높아지면 이온 세기는 커지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온 세기를 공부했는데요. 이온 세기는 우리가 그럼 척도이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온 세기인데요. 이온 세기는 2분의 1 시그마 I 그리고 CI ZI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시그마란 건 모든 걸 다 합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양이온, 음이온 모두 말입니다. 자, 그리고 CI에서 이 I는 어떤 화학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C는 concentration, 바로 농도를 의미하고요. Z는 여기서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aCl이 물속에 녹았다.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되겠죠. 뭐 그때 농도가 있을 테고 그때의 전하량은 플러스 양이온인 경우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Cl 마이너스 같은 음이온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쨌든 둘 다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겠네요. 둘 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온 세기 구하는 공식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워줘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용액 안에 이온의 농도를 이온 세기라는 척도를 통해서 숫자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높아지면 이게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 세기가 즉 높다는 건 용액 안에 이온의 농도가 많다는 말과 같죠? 그럼 이온의 농도가 많기 때문에 이온 분위기의 전하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 또 새로운 말이 나와 있네요. 이온 분위기. 자, 이온 분위기가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이 플러스 양이온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니까 주변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붙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CA2+라고 되어 있죠. CA2+. 이거는 양이온입니다. CA2+는 양이온이죠. 이 양이온 주위에 NO3-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난용성 염인 CaSO4에 KNO3를 첨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CA2+라는 양이온 주변에, 얘는 양이온이니까 이 주변은 플러스가 많이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얘가 플러스니까 주변엔 마이너스가 많이 있겠죠. 얘랑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은 이온이고 이 주변에 있는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주변은 마이너스죠. 이 영역을 바로 이온 분위기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이온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음전하의 이온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이온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 양이온 주변에는 마이너스 영역, 즉 마이너스 이온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CaSO4였죠. 아까 전에. 자, SO4-, 음이온이죠. 이 주변엔 K+가 많겠죠. 즉 요걸 넣으면 K+가 이 주변에 많이 달라붙겠죠. 이렇게 되면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많이 있는 거죠.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있는 이 영역을 바로 그 영역 이거를 이온 분위기라 해요. 이번엔 무슨 이온 분위기죠? 그렇죠. 양이온의 이온 분위기 플러스 이온 분위기죠. 즉 음이온 주변에는 플러스 영역 플러스 이온 분위기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세요. K 플러스하고 NO3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주변에 더 많이 달라붙겠죠. 이 말인 즉슨 이온 분위기, 이 영역이 이온 분위기예요. 이 영역의 전하량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전하가 높아지는 게 되죠. 이해됐나요? 보세요. 이온 세기가 증가할수록 용액 안에 이온 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즉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를 더 많이 넣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CA2 플러스 주변에는 NO3 마이너스가 지금은 3개였지만 4개, 5개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O4 E 마이너스 주변엔 지금은 K 플러스가 3개지만 4개, 5개 더 많이 생겨요. 그 말인 즉슨 이온 분위기의 전하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실제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사이의 인력이 어때요? 인력이 감소하게 되죠. 왜? 이것의 전하량이 더 커지면은 서로 상쇄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밖에서, 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 플러스의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주변에 플러스 이온 분위기 형성이 너무 강하게, 그 전하력이 너무 세지면은 마이너스라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안에 마이너스면 주변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거의 상쇄가 돼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원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용해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를 마이너스라고 못 느끼고 얘를 플러스라고 못 느껴요. 서로 간에 인력이 낮아졌어요. 그 말인 즉슨 서로 그냥 따로 돌아다니고 서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즉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됐나요? 자, 한번 얘와 비교해보세요. 얘는 주변에 이온 분위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얘가 인력이 세요? 얘가 인력이 세요? 얘가 인력이 세죠? 그래서 얘는 용해도가 낮겠죠. 즉, 잘 녹지 않고 얘네는 오히려 붙어 있으려고 그러겠죠. 하지만 얘는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얘랑 직접적인 반응을 안 하고 얘랑 직접적인 반응을 안 해도 서로 간에 전하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얘네가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아져서 따로 다니는 용해도가 즉 커지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활성 염. 자, 이 그냥 난용성 염에다가 가하면 난용성 염에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비활성 염에 염이 넣어지면은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이온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온 세기가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온 분위기의 전하가 증가하게 돼서 얘 볼 때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고 안 느껴지고 얘는 플러스라고 별로 안 느껴져서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온 세기와 바로 용해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온 세기가 어떻게 되면 이온 분위기가 어떻게 돼서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활동도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온 세기는 분명히 활동도랑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활동도가 어떤 뜻인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활동도는 연력학적으로 보정된 농도예요. 뭐라고요? 활동도는 연력학적으로 보정된 농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형상수가 연력학적인 상수잖아요. 근데 평형상수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는 농도로 나타내죠. 그쵸? K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농도분의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농도가 아니라
활동도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농도 중에 전체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동도로 표시를 해야 되죠. 한마디로 보정을 해야 되는 보정된 농도인 활동도를 쓴다 이 말이죠. 자, 활동도는 AC라고 나타내는데 A는 스몰 a를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C는 화학종을 말하고요. 즉 C의 활동도. 자, 그리고 여기 이건 C의 농도. 이거는 바로 활동도 계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도 계수는 이 농도에서 얼마나 비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벗어났는지,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표시해주는 거예요. 활동도 계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1일 때가 이상적인 때예요. 왜? 1을 집어넣으면 농도하고 활동도가 같죠. 자, 이제 이온 세기와 활동도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이온 세기가 커지면 활동도 계수는 작아집니다. 알겠죠? 이온 세기가 커지면 활동도 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커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볼게요. 자, 이 말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어요. 즉, 비활성염 KNO3하고 난용성염 CaSO4 여기에 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걸 반응식으로 썼습니다. CaSO4 솔리드죠. 이게 CaE 플러스 SO4E- 이거는 다 aqueous 수용액 상태예요. 자, KSP가 이거는 이거의 평형상수인데 특히 용해도와 관련 있는 평형상수를 앙금이 용해된가 되는 용해도와 관련 있는 평형상수를 용해도 곱상수라고 하죠. 평형상수의 한 종류예요. KSP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자, 그러면 이 평형상수는 고등학교 때는 이것의 농도 곱하기 이것의 농도로 했죠.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KSP는 이거 곱하기 이거 농도인데 실제로는 원래는 보정된 농도인 활동도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직접적인 평형상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활동도가. 자, 이렇게 쓰면 이거는 농도 곱하기 활동도 계수가 되겠죠. 각각 농도 곱하기 활동도 계수. 활동도는 농도 곱하기 활동도 계수.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KSP 자체는 평형상수인데 이거는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평형상수는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평형상수는 일정합니다. 그쵸? 압력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평형상수는 일정합니다. 온도에만 의존해요. 자, 그럼 얘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자,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도 계수가 작아집니다. 바로 얘네가 작아지는 거죠. 자, 얘네가 작아지게 됩니다. 활동도 계수가. 그러면 얘는 일정한데 얘는 온도에만 의존하니까 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일정하죠. 일정한데 계수가 작아졌어요. 그렇단 얘기는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얘네가 작아졌으니까 대신 뭐가 올라가야겠죠. 나머지 게 커집니다. 바로 농도가 커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KSP는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농도가 커지는 겁니다. 즉 용액 안에서 CaE+의 농도랑 SO4E- 의 농도가 많아지는 게 되겠죠. 이 말은 즉슨 난용성염 CaSO4가 더 많이 용해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도 계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대신 얘네가 올라가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해지겠죠. 이 농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용해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이온 분위기 전하가 증가해서 인력이 작아져서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 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수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글로 쓴 거지 숫자가 아니죠. 정확한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그렇죠. 활동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공식으로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온세가 증가하면 결국 이거 맞고요. 이온세가 증가하면 이걸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 바로 활동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온세가 증가하면 왜 용해도가 커지냐? 그 이유는 활동도 개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해도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